어떤 시장이든 맞춤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 맞춤 김충성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단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장단 맞춤의 그 방법을 제대로 알면 맞출 수 있죠. 준비한 주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 개인 투자자의 우선 전략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리스크 관리가 최선일까요?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살리느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하냐? 둘 다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답답한 시장에서 우리가 또 돌파구로서 챙겨볼 수 있는 전략이 지속 가능한 이슈를 잘 선점하는 것. 잘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장단 맞춤 전략이 좀 그러한데요. 종목과 함께 전략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물론 앞서 이제 주제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상황이라든지 경우 뭐 섹터라든지 종목에 따라 이 전략이 좀 달리 되어야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견은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일단 올해 내 하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시장 분위기 딱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쏠림 현상 심하죠? 또 차별화, 양극화 엄청납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참 대응해 나가기가 얼마나 어렵나 이렇게 생각도 든다라는 것이죠. 일단 네, 오늘은 뭐 당연히 양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코스피 종목 수가요 938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659개 종목이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80개의 종목이 있는데 하락한 종목이 무려 1098개가 됩니다. 뭐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장에서 좀 수익을 내 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있자 이런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많은 종목들이 올랐어요. 네, 어떤 종목들이 올랐느냐 보시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뭐 다산 네트워크스, 뭐 RBK 그룹, 또 삼부토건,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죠. 네, 일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이렇게 돋보이는 상승률을 좀 나타낸 부분들이 있고 더불어 본다면은 뭐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모비데이즈, 네, 광고 쪽이죠. 뭐 SNS 관련 이 종목들이 지금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리튬 쪽도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 쪽 일부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직을 나타냈는데 이들 또 섹터의 종목들을 본다면은 왜 올랐느냐?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슈입니다. 네, 이슈에 의해서 역시나 그 종목들이 지금 반응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듯 우리 시장은 여전히 뭐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네,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고 시장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요즘 시장을 보면은요 이 부분도 좀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슈가 나온다. 네, 이슈가 나오면은요 또 그 순간 그 이슈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자칫 잘못 매수했다가는 좀 난감한 이런 그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네, 여기 좋다고 해서 따라가고 저기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은 뭐 좋은 결과를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일수록요 오르기 전에 좀 선점하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그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뭐 지금 당장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종목이 속해져 있는 섹터에 이슈가 또 호재성 이슈가 지속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머지않은 시점, 이른 시일 안에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이런 그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적절한 액션들을 취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저도 다른 시간 방송을 통해서 지난 4월이었습니다. 추천드렸던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며칠 동안은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왜곡이 생겨서 별로 안 보입니다만 돌려서 보면은 네, 당장은 가지 않는 추천드리고 나서 당장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갔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AI 관련, 또 챗봇 관련, 또 엔비디아 관련 그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시기였습니까? 그런데 주가들이 이렇게 안 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시국에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놨다면은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런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추천드리고 나서 이거는 23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네, 바로 넥스트칩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추천한 종목인데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시점은 바로 이런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올랐죠. 지금은 살짝 쉬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아직 안 끝났죠. 네, 이 종목은 추천드리고 나서요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도 약 6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 돌이켜 보면은 종목이 잘 안 가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속해져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입니까? 시스템 반도체 관련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센서 시장 역시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 또 자율주행 관련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주가가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은 역시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것. 또 다른 종목을 봐보겠습니다. T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에요. 네, 또 지나고 나니 많이 올랐죠. 이것도 추천드린 이후에 50%가 올랐습니다. 지금 살짝 꺾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드렸던 이 시점 돌이켜보면은요 별로 반응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속해져 있는 섹터 로봇 쪽 호재성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선점을 해 놔야지 된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BW 발행이라는 이런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그 탄력까지 나타냈습니다만은 원칙은 똑같다는 것이죠. 네, 호재성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 종목들이 별다른 반응이 없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임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적극성을 띄어야 되느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분명 하반기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 맞춤 전략이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맞추느냐, 장단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종목까지 이 시간을 통해 김충석 위원님과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장단 맞춤의 베스트 5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김충석 위원님의 종목들입니다. 펨트론 지난 화요일에 19,410원 터치하면서 52%의 상승폭 그려냈고요. 포스코 엠텍이 오늘 같은 하락 장속에서도 7%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주더라고요. 이구산업 바로 6월 23일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인데 지금 10% 정도의 상승폭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구산업 짚어보도록 할게요. 6월 말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구산업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구산업 구리 쪽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께 친숙한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역시나 그 섹터 속해져 있는 섹터 전반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죠. 최대 생산국 칠레 이게 기후죠. 폭우라든지 가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그 구리 광산 일부가 폐쇄가 되기도 하고 또 공급량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걱정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이 구리 가격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그와 함께 이구산업도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통에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부터죠.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그러나 특정 밴드 밑으로 밀리지 않으려는 이런 그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내려왔습니다.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는데 또 장대 양봉 이후에 단봉 아니겠습니까? 이슈가 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약간은 하단을 지켜내는 수준에서 지켜지는 부분들.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입니다. 역시나 그 이후에 상승을 시도하다가 살짝 꺾인 모습이죠.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부진과 동조됐다 뿐이지 종목별 특이사항은 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려와 있는 다시 제자리 돌아와 있는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유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방법까지 잘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2구 산업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SY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장단 맞춤의 전략이었습니다. SY 같은 경우에 10% 상승폭 그리고 있는데요. SY는 뭐 오늘장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과 함께 반응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전고점이 5,890원입니다. 요게 또 바라보면서 갈까요? 그래야죠. 네. 사실 이번 주 시장 참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었죠. 네, 바로 이번 주 화요일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린 종목인데 뭐 시장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좋은 흐름들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섹터 자체의 이슈가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건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전쟁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재건 쪽, 오히려 그 모듈러 주택 쪽에 초점을 맞추면은 좀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모듈러 산업 활성화라든지 또 해외 수주,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이런 그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다 뿐이지, 네, 이 종목들은 자리 줄 때마다 정말 긍정적으로 좀 공략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네, 이 시점에 여러분께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추천을 드렸어요. 역시나 지나고 나니까는 장대 양봉 이후에 단봉으로 쉬어가는 그 과정에서 추천을 좀 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네, 부진한 시장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소간의 등락으로 오르내리락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장단만 여러분께서 이 종목 잘 맞추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종목으로 트레이딩으로 해도 되는 부분들이고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고 재건과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뭐 별개로 이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런 그 긍정적인 리포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단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해도 좋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종전 뭐 이런 분들 기대하면서 쭉 끌고 가는 전략도 같이 구사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과 함께 SY 반응을 잘 해줬고요. 지금 10% 상승폭 앞으로도 좀 더 그 기대감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따박따박 우리가 상승폭을 볼 수 있게끔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바로 장단 맞춤의 전략입니다. 김충성 위원님 하면은 또 따박따박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전략을 제시해 주실지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종목군들이 다 참 다양합니다. T-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넥스트칩, 이수페타시스. 사실 요즘 각계 전투가 일어나는 시장인데 정말 어디에서 이번에는 또 이런 대단한 전략을 제시해 주실지 장단 맞춤 제시해 주시죠. 2차 전지 쪽에서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종목은 애경 케미칼입니다. 애경 케미칼. 네. 또 뜻밖이네요. 네. 사실 뭐 2차 전지 쪽 배터리 하면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 쪽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쪽 섹터 자체만 하더라도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글로벌 각 업체들, 우리나라 업체들만 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또 각국의 또 지원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알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이 돼서 주가를 좀 밀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애경 케미컬이란 말이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체크를 하면서 공략 대상으로 좀 삼으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통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핫한 섹터에 속해져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주가의 움직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끼를 나타냅니다. 정말 끼 있게 움직이고 쉴 때도 쉬고 끼 있게 움직이고. 네, 그렇죠. 요즘에는요, 최근에 좀 조정이 좀 깊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장단만 잘 맞추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대양봉 이후에 단봉으로 좀 쉬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마침 맞춤선도 현재 구간 근처에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최근 조정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있다.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요, 다소간의 일관성은 좀 없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개선 조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바로 이 앞단 정도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26,500원을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네, 이 저점 라인대죠. 저점 라인대를 확실하게 이탈하는 19,500원을 설정해드리고, 뭐 특이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다면은 제가 또 출연하는 방송을 통해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 맞춤의 새로운 전략, 애경케미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6,5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9,5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김충성 위원님과 함께하는 따박따박 전략, 오늘도 잘 챙겨봤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